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0월 4일 정오입니다. 모두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 고고TV에게 매달 5만원씩 보내주는 라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힘 하세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말을 하기가 참 창피합니다. 고고TV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고TV는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습니다. 3.8 전당대 이후로 도저히 김기현 체제는 인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3, 4개월 지나자 윤석열의 역사 파묘 또 국가의 기본과 근본을 건드리면서 윤석열을 깨부셔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솔직히 고고TV가 윤석열 정권을 깨부시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근본과 기본이 없어요. 그리고 윤 정권과 윤석열과 또 국힘은 몰염치하며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또 비양심적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반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이성적이고 또 더 심한 말을 하면 미쳤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과학적인 정보라 그러고 과학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이긴다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정권이 못 되며 미쳤다,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미치고 이성을 잃은 집단이 무슨 과학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나오는 언론 기사를 보면은 아주 한숨만 푹푹 쉬게 되고 이것은 정치 실종을 떠나서 정치 멸종입니다. 정치 멸실의 상태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보수의 참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누구 하나 깃발을 들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확실하게 반격하는 세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저렇게 비이성적이고 몰염치적이고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저 미친 정권이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나온 기사들만 봐도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이 윤석열이라는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아니야. 고고TV한테 이런 친구 없어요. 고고TV 주위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지금 대통령실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국가 예산을 R&D를 깎으면서 그 R&D는 말해봤자 그 입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R&D 예산 깎는 거 아닙니다. 국가적인 전력 투자해가지고 전력 투구가 바로 국가적인 R&D 예산 나오는데 그걸 20% 깎은 것은 이건 미친 정권이라는 거예요. 애새끼가. 그 뒤에 김건희가 헷가닥 한라당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부산 엑스포를 갖다가 올해 11월 28일인가 결정 난다는데 되든 안 되든 대한민국 국군에 영향이 없어요. 부산 엑스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나 근데 대통령실 애들이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외교를 팔아먹고 있죠. 근데 고고TV가 애초에 한일 구력회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의 외교는 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외교 예산을 20%나 증액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간다는 거죠. 그 앞으로 국민들한테 대단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가 영업사원 1호고 또 김건희 화보 측과 해외 명품 쇼핑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침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뉴욕서 육개장 밥 한 숟가락 말아먹고 쉴 틈 없이 정상회담을 해서 47개를 만났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면서 고국에 들어서 코피를 흘렸다. 가짜뉴스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짜뉴스와 괴담은 대통령실과 국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5박 7일 동안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어떻게 견딥니까? 휘황찬란한 만찬을 하고 그저 휘황찬란한 국가 정상회담 접대를 했죠.
김건희는 헷가닥 흘러덩 발라당 뒤집어 다니면서 그런 짓을 했고, 이런 그 윤석열 어청과 윤석열 외교 찬사를 부르는 것이 그만큼 이 정권에서 할 외교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보질 않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대단한 활동을 하고 업적을 세워 따라가서 국민한테 와서 속이고 있으니 국민이 그냥 국민의 창자가 뒤틀을 정도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이 정지를 안 했어요.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국민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못 보고 언론의 통제를 완벽하게 한 외교 현장을 갖다 팔아먹는다는 것이죠. 또 들어가 보면은 그 한동훈이가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몰타 전번에 출장을 갔었죠. 한동훈이가 도대체 뭐라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해서 뛰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국력과 동력을 모두 부산 엑스포에 쏟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부산 엑스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치해봐야 대한민국 국익과 국력 신장에 큰 영향이 없다니까요. 국민한테 감동도 안 주고, 그렇죠? 월드컵 같이 감동도 안 줍니다. 월드컵과 올림픽도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없어요. 잠깐 국민들이 흥분하고 소비를 하고 멈춘다는 거죠. 근데 투자 대비에 보면은 큰 영향이 없고 국위 선양을 좀 하는 거죠. 근데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위 선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동훈이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몰타로 출장을 왔는데 몰타가 사우디 지지를 선언해버렸다. 이게 윤석열 외교의 현실이에요. 한동훈이 몰타와 함께 방문한 EU의 안도라, EU국의 안도라도 또 갔다 그러네. 나 안도라는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EU국의 안도라도 한동훈이 갔는데 로마를 지지해버렸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등이 사우디 선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영국 언론은 잼버리 망신으로 부산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직격을 했다. 이 오늘자 기사예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김건희와 또 윤석열 가우잡기에서 헷가닥 흘러덩 발라당 발라당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지금 국격이 아주 국격과 품격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외교 현장에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뺏기고 돌아옵니다. 국익을 얻을 건 없고 지금 대기업이 삼성이나 SK나 LG나 현대 그런 곳이 각자 도생으로 자기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놈이 부산 엑스포를 팔고 기업을 끌고 다니며 또 영업사원 1호라 그러고 있죠. 영업사원 1호 효과가 윤석열 1년 반 만에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세계도 날리고 특히 한국이 아주 지금 경제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놈을 보고 고고TV는 뭐라 그런다?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어제 며칠 전부터 나오는 아세안 게임 한국과 중국의 다음 포탈 중국의 좋아요가 응원한 게 91%가 나오는데 그걸 물어서 정권 차원에서 그거를 지금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있죠. 가짜뉴스를 없애야 된다. 가짜뉴스 TF를 갖다가 만들겠다 고 한덕수가 나서고 있고 국힘 놈들은 김기현이나 윤지옥이나 모든 놈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가짜뉴스 맞죠? 그런데 그 매크를 돌리고 오늘 오전에 내가 영상을 올렸듯이 매크를 돌리고 일회성이고 일과성이에요. 이걸 갖다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선거 전략을 갖고 가고 강서구청장은 뒤집고 강서구청장 보선을 뒤집고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과 김건희는 김건희 발라당 그리고 국힘 지도부 전부 다 국힘 당원 전부 다 국힘 국회의원들 전부 다 광화문으로 가서 정광훈 세력에 엎혀서 광화문에서 투쟁을 해야 돼. 태극기 흔들면서 가짜뉴스 물러가라 괴담 물러가라 또 이재명 타도하고 민주당 타도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 투쟁을 해야 돼. 이 정도면 이 다음은 원래 그래요. 원래 다음은 완벽한 좌파 진보로 가서 아주 다음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게 네이버죠. 다음을 잡기 위해서 네이버까지 지금 손대려고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역풍이 불죠.
뒤에 무슨 일도 일어날 일도 모르고 이놈들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말이지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응원 그 숫자가 91% 올라간 거, 중국을 응원한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또는 포탈의 조작이 타당하다. 그 말을 따라서 한덕수라는 놈이 또 튀어나와서 다음에 중국을 응원한 해외 세력이 조작이다. 이걸 단정을 하죠. 이건 해외 세력 조작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매크로 돌리는 거예요. 정부에 불만이 있는 애들이. 그래서 한덕수가 여론조작 방지 TF 구성을 하겠다. 지시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이다. 뭐 전체가 지금 AI 딥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딥 뭐라 그래 그거. 그런 거. AI. 세계가 가짜뉴스에 전쟁하고 지금 심각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애교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러면은 대한민국 가짜뉴스를 다음을 타켓으로 하는 것은 얘네들이 네이버를 잡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네티즌들이 말입니다. 뒤에서 죽었더니 무슨 할 일일지도 모르고 진짜 그러면 네이버도 가짜뉴스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심각한 역풍이 붑니다. 2030, 40, 50까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질르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하고 보고TV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김태우와 김행을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민낯이 보이고, 김태우와 김행을 보면은 국힘의 민낯이 보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김행부터 말씀을 드려. 이 김행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태우부터 말씀을 드리죠. 김태우는 선거에 나올 명분이 없어요. 쥐로 인해서 생긴 귀책 사유로 해서 쥐가 다시 나온 거야. 대부분까지 판결을 받고. 이걸 갖다가 윤석열의 지시에서 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인적 자산과 물량을 투입하는 국힘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몰양식이죠. 비양심이죠.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논리전에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김태호란 놈이 여러분 잘 보세요. 김태호하고 붙는 애가 민주당의 김성경과 김진경과 그렇죠. 그럼 두 놈 인상만 보세요. 내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김태호가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토론하는데 잠깐 봤어요. 김태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천박하고 무식하고 지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놈이 지난 우리가 대선 승리의 여파로 지선을 썰어갈 적에 그때 나와서 어여어여 당선된 애가 무슨 구정을 알며 정치 이념이 있으며 또는 민심을 아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편인 김진경과 그 민주당 놈 있죠. 민주당 후보 경찰 차장하던 놈. 그놈하고 애들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민주당 놈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겼어요. 반듯하게 생겼어요. 김태우란 얘는 목소리부터 인상까지 얘는 사자가 팍팍 낀 애예요. 사기꾼이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얘가 오늘 하트경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너 하트경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고고TV는 20% 정도 진다고 봐요. 그럼 내일 모레 이제 6일, 7일 날이 강서구청이 이제 사전선거를 하죠. 그때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고고TV는 거의 더블로 진다고 봐. 민주당과 김태우가 아니라 야권과 김태우가 야권 전체를 봐야 되죠. 야권과 김태우는 더블 차이로 진다고 봐요. 고고TV는. 하태경이라는 놈이 할만하다. 박빙의 승부가 난다. 그거 미친놈이죠. 공천 하나 받기 위해서. 너도 올라가서 선거운동해. 이 김태우를 보면은 이 국힘이 인해전술, 물량, 전자원, 검전 다 투입하고 있죠. 윤석열의 명령, 윤석열이 당선시키라 그랬으니까. 이게 미친 정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신문이야. 나오는데 강서구에서 밥 먹고 인정해라. 총력장 나선 국힘. 이철규 사무총장이란 이 새끼가 전국 당협위원장에 카톡으로 내용을 전달했다. 지인을 찾아서 총동원하고 시도 의원 총동원해라.
뭐 하는 짓입니까? 강서구 하나에. 이기든 지든 큰 상황은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전력 투구를 하고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국힘에서 투입했기 때문에 이건 지면이죠.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별첨, 실시 상황, 당협위원장 등설에 보낸 거, 000이라는 좀 그래. XXX, 똥꼬를 우리는 X라고 표현하죠. XXX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XXX에서 만찬을 진행하라. 그리고 일시 장소를, 명기하고, 참석자도 명기하고, 관련 사진도 첨부하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산당이라 그러는 거죠. 공산당이라고. 기가 차고, 혀를 껄껄 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폭로를 하기를 이놈이 분당에 산다는 소식은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고고TV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야기, 사적으로 듣는 이야기라. 강서구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산대요. 혼자 가 있다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나? 원룸도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없는데? 이놈 새끼가 뭐야? 그 고시텔 그런 데서 사나 보죠? 고시텔도 1,000만 원 가지고 고시텔도 한 3, 4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월세를? 이것도 이상한 놈이죠. 이거 파헤쳐야 돼요. 강서구에서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세상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1,000만 원짜리 전세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어떤 놈한테 얹혀서 부정청탁 받은 거야.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강서구에 1,000만 원 전세 사는 놈인 김태호가 분당과 성수에 10억대 아파트가 있다. 분당 30평대 아파트가 한 17, 8억 해요. 아니면 27평 아파트겠네? 근데 이게 나오는 거 보면은, 분당에 사는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매물이 13억에서 17억으로 나와 있다. 13억 5천에서 17억 5천이 나와 있다. 이건 30평대예요. 분당에. 그죠? 그 다음에 성수동에서는 13억 7천에서 14억이 나와 있다. 시세가. 분당 거는 이 김태호란 놈이 소유로 되어 있고, 성수동 거는 지 마누라로 되어 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쪽팔린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늙은이들 진짜. 고고TV를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은, 고고TV 이거 해가지고 담배값도 못 벌고 간신히 벌어요. 점심값도 못 벌어요. 근데 이놈은, 사기를 치고, 골프 접대 받고, 인사청탁하고, 그 문재인 그 비리를 폭로하고 나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이 수십억의 돈을 벌었다는 거죠. 유튜브를 해가지고 늙은이들 그 고열을 빨아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벌어서 선거에 나가서는 지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15%인가 15% 그 득표를 얻으면 국고에서 보조되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이런 놈에 의해서 전력 투구하는 국힘이 여러분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는 그래도 상식과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 상식, 합리성을 다 버리고 이런 놈한테 매몰된 당한 이 국힘이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런 걸 지시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김행으로 들어갑니다. 기가 차요. 지금 내일이 그 김행의 그 인사청문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행이한테 김행이가 항상 말했잖아요. 나는 성공한 여성기업가야. 나는 하늘을 봐서 저 공활한 하늘을 보라. 왜 나를 갖다가 마녀 사냥을 악녀 사냥을 하느냐. 나는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 네가 윤동주냐 있냐나? 오늘은 양복 입고 욕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너 연세대 이상한 학과 나왔지? 쉽게 말해서 연세 학벌 따로 들어가는 학과들 몇 개 있죠. 고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너 연대 교정 걸으면서 땡글땡글 방톨같이 생겨가지고 너 거기서 사람 꼬셨지. 이게 지식인도 아니고 진짜 천박한 인생인데요. 지금 이런 애를 갖다가 내놓고 얘가 말만 했다면 다 팩트 체크를 모든 언론에서가 단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얘를 안 건드려요. 동아일보도 얘를 갖다가 막 단독 보도를 하고 폭로를 해버려요. 좌파 진보만 아니라. 그런데 얘가 한 말은 모두가 가짜뉴스고 괴담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됐어요.
왜? 얘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 그럼 지금까지 한 소리가 청문회 열리면 모든 자료를 주고 자기가 다 진상을 밝히고 팩트를 밝히겠다 그러는데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나오는 게 국힘에서 벌써 일주일 전부터 김행청문회를 국힘에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추석 전에 하자. 추석 전에는 그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이 구속이 되냐 안 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 당력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그 혼란 상황에서 김행청문회 끼어넣으려다가 민주당이 거부하고 그 기본소득과 용해인이라고 했죠. 동글동글하게 생기네. 응? 국회의사당 애 데려가서 젖먹이네. 그럼 대단하더라고. 아무리 그 진보층이지만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이라도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죠. 저는 그런 걸 찬성해요. 응? 이 보수라는 것들이 지금 이 국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고 저놈이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국힘이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따라서 안 하겠다고 버리다가 민주당에서 강제 청문회를 내일 하죠. 근데 현재까지도 국힘에서는 너희가 잘못했다 민주당이 너희 단독으로 의결하고 또 뭐라 그랬어 이놈아들이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 그래. 이 기가 찬 놈들입니다. 너희가 야당에서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했으니까 우린 참석하지 않겠다. 따라서 민주당 너희들이 청문회 일정과 정인을 민주당 애들이 부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인 채택을. 근데 안 보내줄걸요. 국힘이나 이 김행이라는 것이 한심한 놈들. 청문회 일정과 정인 단독 의결한 데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과 안 하면 우리는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몰렴차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영인에 대해서는 김영인은 김건희와 같이 전 국민의 마녀 악녀가 돼 있어요.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힘 애들은 가서 방어도 안 되고 할 말도 없고 변론도 못 하겠고 벤치 놓고 그냥 단독으로 그거 너희 해. 대신에 우리 정의를 안 보내줄 거야. 또 그 자료 안 줄 거야.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김행익에. 정인도 민주당에서 단독 채택을 했는데 국힘 놈들이 방해하고 있고 나가지 말라 그러고 있고 또 지들이 청문회 불참을 하고 있음에도 김행익까지 못 나가게 하고 김행도 안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청문회를. 이런 경우는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상 단독으로 하든 양당 협의로 하든 청문회 대상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었죠. 그걸 방해한 세력은 없었죠. 완벽한 민주주의 파괴죠. 그렇죠? 상권 분립, 입법부 권력을 파괴하는 거죠. 이런 놈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을 임명한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가 임명했으니까 이런 거와 또 국힘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이 얘네들을 갖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김영이라는 놈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애기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그런데 청문회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내고 있어. 이런 잡것을 대한민국의 상류층인 장관을 임명하고 이걸 갖다가 김건희가 주도하고 이게 따라가는 국힘은 이거는 재생 불가예요. 또 말한 김에 유인촌 이놈아는 애새끼가 생긴 건 참 멀쩡하죠. 탤런트 출신이니까. 그 자우림의 김유나 난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 대중 가수들 웬만한 애들 몰라요. 내가 살을 때 20대 10대들 가수들 알아도 뭐 40, 50대 그런 애들 몰라요. 저는 솔직히. 그때 한창 바빴기 때문에. 지금 40, 50대 가수들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 난 그때 30, 40대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맨날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몰라요. 외국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유인촌이라는 놈이 김윤아가 말이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옥 같다는 말을 가지고 그걸 갖다 국힘 김기현이라는 놈이 공격을 하죠. 당대표라는 놈이. 쪽팔린 줄도 모르고. 김윤아인가요 얘가? 김윤아급으로 넘어갔죠. 대한민국 서열 6, 7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심한 놈. 근데 유인촌이라는 놈이 또 그냥 이런 슬라를 일으키죠. 김윤아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옥 같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그랬더니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
자기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 작성했어요. 응? 문재인 때도 작성을 했고, 노무현 때도 작성을 했고, 이명박 때도 작성했어요. 국정원 댓글에 나올 정도면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장관이라는 놈이 김윤아가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파괴력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모르겠으나 언더 출신 같아요. 언더그라운드. 그런데 이거를 장관이라는 놈이 얘는 좌파인지 진보인지도 나는 모르겠어. 콕 집어가지고 은행 조심하라. 이거 탄압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딱 끌고 나오는 게 우리는 이영애 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영애 씨가 보수든 이승만 기념관에 건립을 5천만 원 내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기념관에 돈을 내든 거의 지금 이영애와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와 그 남편이 그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걔네들이 거의 보수층에다 이렇게 또는 낮고 불쌍한 애들한테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근데 너는 왜 일개 가수 그것도 유명하지 않은 애한테 그걸 공격을 하느냐. 이거야말로 말이죠. 참 울렴치하고 이성을 잃은 집단이죠. 국힘과 대통령실이. 그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가 건국제를 48년 정부 수립으로 갖다 박아버리니까 갑자기 이성만 부흥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저는 이성만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수 우파가 찾을 것은 박정희를 찾아야 돼요. 박정희를. 이성만이나 박정희나 똑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그죠? 특히 이승만 때는 만주군, 일본군, 일본 관료들이 장악했던 이 친일파들이 장악했던 세대 아니에요? 물론 이승만의 업적은 많죠. 미국에서 민주자유를 들어오고 6.25 동란을 막고 그러고 많죠. 그죠? 그런데 박정희도 일본 군관 출신이었잖아요. 박정희와 이승만의 공통점은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선거를 했고 박정희도 삼성개헌하고 유신을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이 가까이 다가올 사람이 누구냐? 그건 이승만보다 박정희예요. 솔직히. 박정희를 살려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박근혜를 죽임으로써 박정희까지 말살시키려고 그랬던 거고 이 늙은이들이 철도 없이 박정희의 웅운한 기상을 다 죽인 게 이제 박근혜를 죽이는 거로 나타났죠. 윤석열이 우리 홍위병에 대해서 늙은이들이 뛰고 다녀요? 이거 말이죠. 이 정권은 미친 정권입니다. 국힘의 뿌리는 박정희로 올라가죠. 이승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힘의 뿌리는. 보수의 뿌리는.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오는 거죠. 윤석열은 그게 어디에도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건 미친 정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